자, 이번 시간에는 이 국제 유가와 주가는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국은 누가 결정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이렇게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를 계속 이렇게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결국은 주가와 국제유가는 트럼프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시나리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컨트롤을 못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이 바이러스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한마디 하든 두마디 하든 이 확산되는 부분이 이 트럼프가 무서워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거나 그런 일은 없죠. 자,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면서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경제를 이제 정상화 시켜서 돌릴 거냐, 공장을 팽팽 돌릴 거냐,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주지사들하고 트럼프하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얼마나 떨어지느냐, 그런 각도 기울기, 그런 걸 보면서 결정을 하겠죠. 자, 그 부분이 이제 정말로 큰 축이었죠. 주가를 끌어내린 큰 축이었는데, 자, 그 부분은 일단 진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진정이 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부분은 이 국제유가밖에 없습니다. 국제유가. 자, 어떤 시나리오 때문에 국제유가가 그렇게 겁이 나느냐. 자, 이런 거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활동 못하는 부분은 돈을 엄청나게 풀어대고 있죠. 지금 양적 완화, 뭐 역사적으로 가장 큰 양적 완화를 적용을 하면서 실행을 하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전부 뭐 방어를 해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 찍고 올라서고 있죠. 자,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바이러스 한 축은, 가장 컸던 이 큰 축은 트럼프가 어떻게 자주지 못하는 부분은 이제 점점 이제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재료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이미 많이 내려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하향을 하고 있으니 그렇다고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부분은 각종 이제 나오는 단기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 독일 PMI 지수 좀 전에 나왔죠. 예상보다 정말로 안 좋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뭐 그런 분위기. 자, 그런 분위기는 아주 단기적으로 단기 충격 뭐 끝입니다. 그걸로 지나간 거죠.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게 주가를 크게 겁을 주면서 하락을 시킬 수 있는 재료로 사용이 되지 못합니다. 내려가봤자 뭐 하루 이틀 내려가면 다시 반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국제유가 부분은 왜 그러냐? 국제유가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유가까지도 갔다가 지금 올라서고 있죠. 이렇게 올라선 부분이 보면은 트럼프가 몇 글자 적은 게 다죠. 지금 호주무르 해협 쪽에서 이런 보트가 보이면 가차없이 갈겨버려라, 침몰시켜버려, 공격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얘기 한마디에 국제유가가 깜짝 놀라서 지금 막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하고 지금도 10%가 또 올라가고 있죠. 자, 이 국제유가는 이제 근데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본다면 국제유가가 지금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죠. 자, 왜냐면은 저장고가 이제 꽉 찼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제유가 뭐 사갈 사람도 없는데 왜 국제유가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게 이제 정상화되면은 국제유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겠죠.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자, 지금 이제 이 트럼프가 한마디 했는데, 야, 그게 그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 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 딱 해버리면 국제유가 폭등해버립니다. 여기에서 또 어떤 사건을 만들고 싶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이제 주가 좀 크게 끌어올려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이렇게 이제 딱
시나리오 만들어 버리면 국제유가는 여기에서 완전히 계속 폭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폭등을 하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한 축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잡힌 부분이고 국제유가 부분이 좀 겁이 나니까 크게 올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이 국제유가가 이제 낮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미국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겠죠. 셰일 업체들이 줄도산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트럼프라는 이 사람이 줄도산이 나서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렇게 많이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을 두고 본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건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가 계속 이렇게 떨어져도 트럼프가 여유 있죠. 그러다가 이제 트위터로 미사일 쏴버려 한마디가 쭉 올라가죠.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오케스트라 지휘자.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 이런 투자는 투자 자본들, 메이저 투자 자본들이 투기 자본들이죠. 이 투기 자본들이 국제 유가를 엄청나게 공격을 하다가 지금 전부 다 후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후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 그 부분 좀 이따 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제 유가가 계속 낮게 형성이 되면은 셰일 업체들이 다 무너지겠죠. 많이 무너지게 되면은 일자리가 파생되면서 엄청나게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사라지고 또 파산을 하게 되면 미국의 은행들이 이 돈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면 금융위기까지 갈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도록 연결고리가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는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있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신감을 가지고 트럼프만 믿으면 됩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되지 않는 한은 무조건 국제유가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국제유가만 잡으면 되죠. 이 바이러스 부분은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5월 1일 정도 되면은 가동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차 공장도 이제 다 돌아간다고 그러고 있죠. 자, 그런 분위기가 이제 점점 계속 형성이 될 거고, 그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인프라 투자한다고 돈을 엄청나게 또 풀어댈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핵심인데, 이 호주무르 해협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이란하고 미국하고 대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란이 자꾸 깝죽대면은 미사일 쏴버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국제유가 급등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또 여러 이 산유국들이 이 해협을 그러니까 석유를 싣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여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하루에 이 물동량이 거의 2천만 배럴이 넘어갑니다. 2천만 배럴이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이란하고 긴장감을 지금 조성을 딱 시켜버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조성을 딱 시켜버렸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쏴버려 라고 일단 얘기했죠. 자, 그게 뭐냐면 국제유가 끌어올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미사일 한 방 쏴가지고 만약에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이제 별로 이제 이란이 그래서 겁을 내 가지고 별로 왔다 갔다 안 한다고 하더라도 더 앞으로 가서 너 여기 또 왔네 그러면서 이제 일부러 쏠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자, 그렇게 해서 보트 하나 이렇게 격침이 되게 되면은 여기 긴장감이 조성이 되겠죠. 자, 긴장감이 조성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여차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대 딱 쏴버리면 하나 침몰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 지금 전쟁 구간이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지마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이렇게 배에다가 원유를 싣고 왔다 갔다 이제 2천만 배럴씩 움직여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딱 미국 쪽에서 여기 전쟁하고 있다 막 미사일 날아다니면 못 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스피커에 대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배에 오고 있는데 빨리 돌아가라, 안 돌아가면 쏴버린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동하는 2천만 배럴이 묶여버리죠. 2천만 배럴 정도가 묶여버리면
지금 수요와 공급의 이런 불균형이 한 방에 그냥 잡혀버리죠. 미사일 하나 쏘고 그냥 잡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잡아버리면 여기서 이제 물동량이 이동이 안 되니까 바로 그냥 석유 가격은 국제유가는 치솟게 되겠죠. 당연히 치솟는 겁니다. 확 올라가겠죠. 확 올라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그렇게 할지는 알 수 없겠죠. 계속해서 이제 국제 유가가 저런 이제 공매도 세력들하고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유가가 이제 안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하고 오펙 플러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감산 합의해서 감산이 5월 1일부터 진행이 되죠. 자,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자꾸 국제 유가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투기 세력들이 이제 막 흔드는 그런 모습이 만약에 나타나고 또 970만 배럴 감산하는데 그게 이제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럼 하나 쏘겠죠. 다 쏴버리면 970만 배럴에다가 2천만 배럴이 더 부족하죠. 3천만 배럴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셰일 업체들은 그냥 다 살아나 버리겠죠. 그거는 트럼프 마음입니다. 트럼프 마음이죠. 자, 그래서 대선이 11월 달이죠. 자, 11월 달까지는 주가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올라가는 수준도 아주 크게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기저효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올해 안 좋은 거 내년에 엄청나게 더 많이 좋아질 거야. 돈도 많이 풀렸고 국제유가도 엄청나게 상승하고 정상으로 찾아가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이 사업가죠, 사업가. 주가는 트럼프 한마디에 주가하고 국제유가는 춤을 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막 회의를 하겠죠. 아주 이 똑똑한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자,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여기 한번 해가지고 이란의 보트를 하나 재물 삼아서 일단 쏘고 나서 얘가 먼저 접근했다고 해. 그렇게 하면 그냥 됩니다. 언론 플레이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여기 이제 길 막히죠. 막히고 국제유가는 또 여기 뭐 걸프전이 일어나고 어쩌죠. 이제 이런 시나리오 써지기 때문에 유가는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그냥 잡혀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국제유가는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여기 이제 떨어지고 있죠. 이제 정상 가동이 좀 되는 그런 상황에 국제유가가 이제 서서히 회복이 되겠죠. 그런 회복이 서서히 돼가면은 그냥 구경하고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5월 1일 날 감산을 했는데도 국제유가가 왜 이래? 뭐 이 정도에서 놀고 있네. 안 되겠어. 미사 하나 싸. 그렇게 돼버리면 국제유가 그냥 툭툭툭 치고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트럼프가 선택하는 거죠. 그냥 국제유가를 급등시켜서 빨리 20, 30, 40까지 올려놓고 시작해야지. 그러면 미사일 막 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꼼짝마죠. 사우디 여기 지나가지 마. 너 지나가지 마. 이렇게 되면은 꽉 막혀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국제유가와 주가는 같이 연동한다고 보면 됩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주가는 그런 이제 이 파산 위기 이런 부분이 싹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호할 수밖에. 그리고 이 바이러스 부분은 이제 끝물이죠. 지금 뭐 완전히 해소되는 아직도 멀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리는 재료로 활용하기에는 끝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국제유가는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내려갈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뭐 PMI 지수 뭐 어쩌고 4월달은 2분기가 더 안 좋고 좀 막 겁나는 뉴스들 나오죠. 아무리 그런 거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 매우 적습니다. 이런 이
이 트럼프의 의중을 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주가가 더블립치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이 바이러스가 크게 뭐 어떻게 안 잡혀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잡힌 상태에서 국제 유가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다. 천만의 말씀이죠. 트럼프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종 뭐 이런저런 겁을 주는 뉴스들이 계속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내려가면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트럼프가 이제 짜증나 이거 안 되겠다 한번 크게 올려야지 그러면 한 방 쏘면 되죠. 그러면 국제유가 폭등에 지금 이제 이 관련 주들 막 다 올라가고 그리고 바이러스도 이제 좀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되고 여행도 좀 풀리는 뭐 이런 분위기는 이제 좀 있으면 진행이 되겠지만 그런 먼저 이제 경기 민감주들 바이러스에 크게 아주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것들을 먼저 막 올라가겠죠. 먼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시나리오가 딱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겁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느냐 말 한마디에 주가가 왔다. 완전한 주가 조작범이죠. 주가 조작범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이죠. 누구도 주가 조작을 하네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주가라고 보면 됩니다. 경제 대통령이죠. 경제 대통령이다 나는. 그래서 내가 하고 나서 실업률이 제일 낮게 형성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이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선거가 이제 일어나기 전에 한참 전에 빨리 돌려놓으려고 하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만약에 또 이렇게 이제 국제유가 또 슬슬 내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하겠죠. 그러면 깜짝 놀라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주가도 화들짝 놀라서 같이 역시 겁이 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각성이 되죠. 그러면서 다시 깜짝 놀라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 바이러스 상황이 이제 얼마나 빠르게 안정돼서 내려오고 얼마나 빠르게 공장들이 돌아가느냐 그것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일자리를 창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4월달 말에 이제 추가 부양책을 돈을 엄청나게 책정을 하죠. 그 책정을 한 거는 거의 다 인프라에 투자할 겁니다. 도로 들었다가 다시 넣고 건물 새로 짓고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런 거 하면은 고용이 엄청나게 많이 효과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의 고용률이 갑자기 좋아지겠죠. 확 좋아질 겁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안다 그러면 지금은 겁을 낼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주가는 더블립 나오겠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용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